브리핑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한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영수회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납니다. 1시간 회담으로 예정돼 있긴 하지만 의제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에 응해 주셔서 준비 잘해라, 잘 모시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윤 대통령이 제안한 이후에 두 차례 실무회동에도 지지부진했던 영수회담 논의가 어제 급물살을 탔습니다. 2차 회동 이후에는 결렬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지만 최진봉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다 접어두고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사전 의제 조율하는 회담이 있었는데 두 번이 별 성과 없이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회담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민생이 너무 중요하고 어쨌든 야당도 국정 운영을 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일정 부분에 협조도 필요하고 견제도 필요한 상황에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도 불안해하시고 또 윤석열 정부가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뭔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회담 자체를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판단이 쓴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처럼 의지 없이 만나자 일단 만남의 중요성 첫 발을 떼는 게 중요하다고 대통령실이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격적으로 수용을 해서 일단 만남을 갖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는 사전 의제 조율은 없었지만 만남이 있어지면 야당 얘기할 얘기 특히 이제 총선 민심의 민심이 뭐냐 하는 부분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대통령실이 화답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건데요. 일각에서는 회담 전부터 이 대표에게 주도권을 뺏긴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께서는 여기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번에 양자 회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주도권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이제 제안을 했고 그리고 총선 이후에 민심을 받들어서 이재명 당대표를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수많은 민생 과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민 형국이었는데요. 사실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이 하루 차이를 두고 극명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첫째 날에는 이게 과연 민생과 관계가 있는가 하는 민감한 주제들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의제들을 굉장히 많이 늘어놓았죠. 16가지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다수가 민생과 관계없는 정쟁용 의제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러한 것들로 이야기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그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지금 회담을 꼭 성사시켜야 됐습니다. 지금 총선 이전에 8번이나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요청한 바 있고 그리고 그 8번 요청할 때마다 표면적인 이유는 민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번 회담이 만약에 이런 정쟁용 의제를 통해서 깨지게 된다면 이 역시도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제를 풀어놓고 우선 만나기로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지금 회담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차담 형태로 1시간인데 네. 이 1시간 동안 과연 얼마나 많은 의제를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탐색전 정도로 봐야 된다가 맞을 것 같아요. 아, 1차 네네, 1차 탐색전 회동이다. 정도로 봐야지 네네. 맞을 것 같고 진짜 국민을 위한 의제들을 올려놓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수회담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김대중, 이회창 총재의 회담 같은 경우에 두 분이서 7차례나 회담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 같은 경우에 여든 야든 정부든 할 것 없이 정치적 이점만을 고려하지 말고 진짜 국민들을 위한 민생 현안들을 가지고 2번도 좋고 4번도 좋고 7번도 좋으니 부디 만나서 국민들을 위한 의제를 논의하기 바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회담의 형식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식사도 괜찮고 차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상규 의원님 보면 왜 차담 형식이었을까요? 먼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하고
1시간 만에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이 대통령실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알려진 대로 이재명 대표가 조국 혁신당 대표를 150분간 만났고 네네. 100주를 곁들여서 이 회동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밥 먹으며 정든다는 말이 있어요. 식사에서 파생된 식구란 말이 가족보다 더 정겹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영수회담이 참으로 오랜만에 열리는데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풀고 농담도 좀 오가면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면 훨씬 더 가까워지고 이걸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식사를 뭐를 대접을 했는데 어떤 메뉴를 놓고 얘기도 하고 훨씬 더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좀 마음이 놓이는 그런 회동이 아니었을까 그런 싶은데 물론 차담을 하면서 1시간 만나는데 얼마든지 의제와 내용에 따라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서 말하면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60분 만나 사진 찍고 딱딱한 표정으로 두 분이 앉아 있다가 이렇게 그냥 또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헤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단을 하지 않고 말씀드린다면 이 차담 형식은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달랑 차 한 잔 올려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양이라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대통령실에서 식사를 좀 대접하면서 다른 외빈들에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점은 좀 아쉬움이 있다. 물론 첫 술에 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또 밤 얘기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만나다 보면 차담이 이도훈 대변인 그랬잖아요.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고 여기에 많은 게 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